네, 여러분 새벽에 오줌 누시느라고 한 번씩 깨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먹고 희한하게 아침까지 푹 잡니다. 환신, 면역력 최강이고요. 몸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들 거시기. 한번 드셔보세요. 책임진다니까. 이거 애국기업입니다. 애국기업. 소팔메트콜, 홍삼은 물론이고요. 몸에 좋은 이 효능 약초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말씀하세요. 애국기업 밑에 전화번호 나가죠? 전화 거시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체력은 국력, 여러분 면역력 강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 떠평은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캡처하면 이런 걸 잘 정리해 줬습니다. dcinside.com 갤러리에 올라온 건데, 이야, 끔찍합니다. 이제 위에서부터 그대로 이 사람이 잘 정리해 놨는데요. 요즘에 간첩단 사건과 많이 연결돼 있고요. 민주당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 민족끼리 외친 베트남 야 대표는 간첩이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동족상전의 전쟁에서 시체는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상이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얼마나 슬퍼하겠는가. 월맹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다. 쭈옹딘주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인데, 이 쭈옹딘주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남북이라는 건 남은 자유월남, 북은 빼트공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대화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967년 월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2위를 한 사람입니다. 월맹은 우리 동포다. 월맹과 평화협상은 가능하다. 많은 젊은들이 그에게 경도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이 공산화된 뒤 밝혀진 사실은 쫑딘주는 월맹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있던 고정간첩이다. 끔찍하죠. 그 다음 캡처화면 보니까요. 여당은 강력한 반공정책, 야당은 화해정책, 월맹과의 평화협상 참여 촉구. 그 다음 사진 보니까 북베트남 간첩들은 민족주의 기치를 내세워 사회 각계층을 규합했다. 간첩들이 배후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시민을 선동하고 지휘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죠? 그때 베트남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공산화된 거예요. 그 다음 캡처 보니까요. 뉴시스 기사인데요. 북한 홍보하면 가점 준다. 방송법 편성권 침해 논란. 기사 내용 요약. 김영식 의원 가점 왜 주려는지 의문. 방통위 북한 홍보 추진 논란 이렇게 썼는데요. 방송평가에서 특정 분야 프로그램을 제작해 편성해 주는 경우 매우 이례적이다. 편성 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상 의무 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어도 남북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방송법이나 시행령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항목으로 가점을 주는 경우는 처음이다.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 마이너스 4점이나 법원의 정정보도 마이너스 6점보다 크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 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허위보도에 따른 감점도 더욱 확대 조정할 예정이라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요. 방통위에서 이게 2021년 10월 21일 기사 아니에요? 방통위에서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다시 말해서 우파 방송들은 감점 마이너스 4점이나 정정보도, 법원의 정정보도 마이너스 6점으로 하고, 북한 방송을 하면은 북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남북 관련 프로그램 내보내면 플러스 10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북을 했다는 겁니다. 방통위에서요. 그 다음 캡처화면 보면요. 조선비즈 기사인데요. 서울대 입학하면 김정일과 동문? 퀘스천 마크. 추미애. 김일성 종합대학 교환학생 추진. 이게 2021년 7월 29일자 기사인데요. 끔찍합니다. 썸머리 부제목 보니까 추미애 공약 2호 신세대 평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 추진하겠다. 서울대 김일성 종합대학 포항공대 김책공대 교환학생 공동학점 공동학위 공동연구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9일 2호 대선 공약으로 신세대 평화를 제시했다. 공약에는 남북한 대학교 간 교환학생제를 추진도 담겼다. 서울대와 김일성 종합대학 포항공대와 김책공대 한국예술종합 학교와 평양예술대학 등 분야별 특화된 대학들의 인재들에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학점 이수 및 공동학위 수요, 공동연구에 이르기까지 학문과 연구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작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요, 대선 공약으로.
큰일 날 뻔했잖아. 아니 김일성 대하고 교환학생을 한다고요? 참나 이게 미치겠네. 그 다음 캡처하면 보니까요. 중공산당 100년 축하한다는 대통령, 중공산주의 청년당과 관계 맺는 민주당. 요것도 2021년 6월 30일 기사인데요. 부제목을 보니까 6.25는 내전, 중공군 개입은 정의로운 참전 주장하는 공산당 선전조직, 미래 공산당 엘리트 양성 선전부 주축으로 해외 공산주의 통치술 전파. 홍콩 사태 뻔히 보면서도 당대당 친목 교류하고 요 장성태의 사진이 있네요. 장성태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 캡처 화면 보니까요. 5년 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료, 건보급여 2조 4천억 원, 전체 71%. 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MRI 촬영, 건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4배 할증 검토,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중국 환자 위에 건보료 낸다. 자, 중국을 위한 나라가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 캡처 화면은요. 이재명 한국 경기도지사 인민망 신년 인사. 국민 말고 중공의 신년 인사하는 화상들 하면서 이 문재인도 대통령 시절에 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중국 뜻이라는데요. 이러면서 중국의 신년 인사를 따뜻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캡처 화면 보니까요. 아시아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 문해사회주의 실험으로 개집신세됐다. 블룸버그가 신랄한 비판했다는 거고요. 중앙일보 캡처 화면 보니까 단독으로 2022년 7월 13일 기사인데 질질 끌려 북송된 북어민 나포 때부터 귀순 외쳤다. 이거 잘 아는 내용이죠.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납포된 북한 어민 2명은 납포 당시부터 귀순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납포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은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납포 5일 만에 강제로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야, 이 무자비한 놈들. 그 다음에 뉴스 A 라이브 캡처 화면인데요. 채널 A. 손석희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문재인.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캡처 화면은요. 2022년 10월 17일 기사인데요. 수신료로 대북 송금 의혹이 있다는 거네요. 김의철 KBS 사장 이게 수신료로 대북 송금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변명한다는 게 개인 돈으로 보낸 것이다. 개인 돈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오리발 내미네요. 개인 돈으로는 북한에 보내도 되나? 야, 여당 코인 매입비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별비설나와 김의철 KBS 사장이죠. 남북교류협력단은 특활비 없어. KBS와 무관하다 이렇게 오리발 내뱉다는 거네요. 이때 문제 많았죠. KBS 등 MBC 등이 북한의 무슨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공연 같은 거 특별 공연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방송 장비 다 놔두고 주고 온다는 거예요. 방송 장비 비싸거든요. 중계차, 그다음에 이 카메라들 엄청 비싸. 그거 다 주고 온대요. 그러면 그게 미사일 이런 데 개발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 모니터 이런 게. 예. 그다음 캡처하면은 노컷 뉴스 건데요. 2022년 10월 4일 건데 기사 캡처하면 쌍방울 북에 1천만 불 약속 국정원 문건 입수했다. 북 리호남 발언 당긴 국정원 문건 입수. 쌍방울 북한 광물 개발 추진 정황 포착 리호남 따옴표하고요. 쌍방울 내일 50만 장 보내기로. 북 사업 파트너로 쌍방울 노골적 요구. 쌍방울 북 중재자 있었나? 검 수사 집중. 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캡처하면 보니까 KBS 간부 1,000만 원 주고 대북 코인 20만 개 받아. KBS 노조가 폭로했네요. KBS A국장이 2019년 10월 아태협 회장에 1,000만 원 송금하고 아태협 회장이 2021년 7월 A국장에 코인 20만 개 지급하고요. KBS 노조는 KBS 코인 투자 형식으로 북에 송금 의혹이 있다. 이렇게 폭로했고요. 그 다음 캡처하면은 한 대북 교류단체가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대북 코인 20만 개를 KBS의 고위급 간부가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배포한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KBS 노동조합 위원장 허성권은 해당 간부가 코인 발행 단체 측에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에 주목, KBS 예산, KBS 남북교류협력단 특활비 이 북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야, 그 참 답답하네요. 그 다음 캡처 화면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2022년 6월 7일자죠. 탈원전 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가 나왔는데 문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야, 2030년까지 40% 올려야 2017년 출범 때 보고서를 받았대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흑막이 또 하나 거치고 있다. 문 정권이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주무부처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2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정부 임기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탈원전 1년 만에 핵심 인력 줄줄이 해외로 2018년
2018년 10월 16일 기사네요. 1명에 불과했던 해외 이직 탈원전 이후 14명으로 이 중 12명은 핵심 기술자, 탈원전 이후 한전 기술, 한수원 등에서 자발적 퇴직자 급증, 국내에선 미래 불투명, 중원전 본격화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온 핵심 기술 고스란히 넘겨줄 판. 한국 탈원전하는 사이 중국 원자력 점유율 4위에서 2위로 껑충. 이건 2022년 6월 23일 기사 캡처했네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중 중국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의 원전 건설 지원 추진 들통. 탈원전 외치더니 북의 원전 건설 지원 추진 검토 보고서 들통. 그 다음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2021년 1월 29일 기사입니다. 한국은 탈원전, 북한엔 원전 추진, 논란, 산업부 감사 파일 삭제 목록, 종합. 산업부 월성감사 직전 삭제 530번 원전 내부 자료에 북원전 추진 포함되어 있다. 2018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한 거다. 이 아래 또 캡처 화면인데 깜짝 놀라 이렇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지시했다는 거네요. 사법부에 들어가라. 캡처 화면이 있죠. 1973년 4월 김일성은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 나눈 담화에서 유성근 주재, 소독 주재 한국대사관 노무관을 볼 때 남조선에서 고등고시에만 합격하면 행정부 사법부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김일성이가 사법부에 들어가라는 지령 내렸다는데 문건도 나왔네요. 행정부 사법부 침투. 남조선에는 고등고시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0명을 준비시켜서 1명만 합격된다 해도 조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합니다. 김일성 대남 공작 담당 요원들과의 담화에서 1973년 4월 이때부터 그래서 김일성 장학금으로 고시 공부하고 고시 붙은 사람들 그 문재인 아니야? 이거 문재인이 사법고시 언제 됐어요? 문재인 아니야? 이후에도 그러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붙은 간첩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지원을 받고. 와, 그 다음 캡처하면 뭐 끔찍합니다. 국민일보 2021년 8월 8일 기사인데요. 북지령 내용 보니 검찰개혁법 통과, 통합당 후보 낙선. 북한에서 대놓고 지령 내렸다는 거죠.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결성한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북한 문화교육으로부터 받은 지령들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수십 건의 지령문에는 국내 정치 상황과 결부된 반보수 투쟁 주문이 포함됐다. 검찰개혁법안 통과, 야권 후보들 낙선, 유튜브 활용까지 지령은 다양했다. 8일 국민일보 취재 종합하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2019년 10월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해 동요하는 중도층 쟁취 사업을 지령으로 내렸다. 북한은 조 전 장관 사태를 현 사태가 보수의 부활과 정권 찬탈을 노리고 촛불 민심의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도전에 나선 보수 세력의 기획적인 재집권 책동에 의하여 빚어진 정치적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중도층도 그 피해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널리 여론화한다고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은 2019년 11월 검찰개혁안 등 개혁법안 통과와 함께 진보민주개혁 세력이 전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2020년 4월 총선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2019년 6월에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 자유한국당을 참패에 몰아넣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버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0년 2월에는 보수 패거리들이 박근혜 동정론을 확산시켜 불리한 세력 구도를 역전시키려 한다며 반보수 투쟁을 강조했다. 총선 직전인 그 다음 달에는 청주지에서 통합당,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 낙선시키려고 했다. 야,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뭐 쭉 나옵니다. 유튜브에 대한 얘기도 지령이 나오고요. 야, 이제 그만 읽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야, 이렇게 유튜브, SNS, 그 다음에 사법고시 이런 것도 다 김일성서부터 사법고시 침투한 거 아닙니까? 간첩들을. 그 다음 요거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국가안보자료예요. 문재인 정부 한강 해저지도 북한에 넘겨주더니 이번엔 지질 자료도 줬다. 이런 게 또 나오네요. 문재인 정부 한강 해저지도 북한에 넘겨주더니 이번엔 저 지질 자료까지 줬다. 군사적 위협 여전한데 한강 해저 도로 지질을 넘기다니 북한에 문 열어준 것이다. 비판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한국군이 제공한 한강 하구 해저 지도를 살펴보는 북한군 관계자들의 충격적인 사진도 있네요. 야, 문재인과 김정은이 도보다리에서 USB 건네는 사진도 있고요. 아, 문재인이 직접 김정은에 USB 건넸다고 말했는데 당시 참모는 거짓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이것도 나오고 어휴, 큰일 났습니다. 더 읽질 못하겠네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하나하나 북한에 넘겨주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걸 총망라한 건데 그 전에는 1974년 김일성의 지시에 의하여 한국의 사법고시 행정고시에 침투시켜라. 10명 중에 1명만 당선시키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당선된 사람, 합격한 사람들 누굴까요? 문재인 합격 언제 했죠? 불안하네 이거. 이런 실정입니다. 무서워. 싹 이번에 토론해야 됩니다.